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전일 대비 1.78% 상승하면서 4,1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55% 하락하면서 92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내내 상승 탄력 유지해줬습니다. 특히나 마감으로 갈수록 고가 형성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내리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의 급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 주체가 매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외국인이 1조억 원 넘게, 기관이 1조 1천억 원 넘게 동반 매수세를 가져갔고요. 개인은 홀로만이 2조억 원 넘게 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과연 자동차주들 이제는 믿을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워드 로트릭 미 상무장관이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여기다가 지금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붙으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장에서 현대차가 아주 강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엔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까지도 있었죠. 현대차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또 HL만도라든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합산된 부분 오늘장에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HL만도까지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원전주들도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젠스낭 CEO의 발언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젠스낭 CEO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원전이 필수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오클로가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도 원전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시총이 조금은 가벼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탄력 받아갔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HI 오늘장에서 16% 넘게, 우지는 13%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로만이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도 꿋꿋하게 10%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 홀로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특히나 알테오젠이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죠. 독일 법원에서 지금 할로자임 측이 신청한 이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된 이 판매 가처분 신청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부대표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1%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CK솔루션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CK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북미 시장 호조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20%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DN 오토모티브, S&T 에너지, 현대차, HL만도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까지도 포진되어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LK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대체 불가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29%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칩셋미디어, 태웅, ST, 동신건설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 특히나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급락세를 가져갔죠. 과연 다음 주에 이 급락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라든지 혹은 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또 전망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한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 특히나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알테오젠은 좀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알테오젠의 하락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일정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먼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오늘 현대차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다음은 뭐가 갈까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폭락했죠. 그러면 알테오젠 이 폭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사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장 후반에 로봇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장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아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2026년 대망의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26년에 한 번 더 나르셔야죠, 그렇죠? 네. 지수가 6천을 간다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야겠죠. 그러기 위한 방법.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관심이 되게 많으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고 한두 달 만에 2배 오르고 또 그러고 하이닉스 한 2달 만에 120% 오르고 풍산 한정기술 한 달 만에 2배 오르고요. 펩트로는 한 달 만에 3배가 올랐죠. 그렇죠? 그렇게 드라마틱한 타이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지 내 노후 자금을 10배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 그 내에서도 현대차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이 특허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가져갔고 여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 자산만은 괜찮아야지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요.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10배거로 만드는 비법까지도 오늘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알차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슈퍼 노하우에 대해서 또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또 방송 끝난 이후에 신청하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나도 한번 선물처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연말 동안에 어떻게 내 자산을 좀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장에 가장 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하이라이트. 현대차도 있고 알테오젠 급락 나온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하신 건 지금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그런 맞아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 그 신고가에 지금이라도 막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 부분보다는 내가 지금 이 주식에 지금 크게 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주에 마지막에 베팅을 했는데 이거 네. 어떡하지? 그쵸?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10배가 터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무려 이제 12% 폭락을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거래량이 일단 10배가 터졌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오후에 로봇주까지 약간 도미노로 쓰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오늘 약간 좀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저한테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알테오젠은 이해가 된다. 악재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로봇주는 왜 막판에 급락을 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듣고 매수로 갔다가 했는데
물론 수익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한 뭐 2, 3일 만에 15%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막판에 급락을 했죠. 그렇죠? 신고가를 돌파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기술통 로봇주가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지금 다음 주에 되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죠, 그렇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86%, 거의 뭐 확실하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파월 의장을 갖다 약간 좀 이렇게 물르고,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신복으로 약간 좀 채우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면서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뉘앙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FOMC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FOMC가 다음 주 9, 10 이틀 동안이죠. 그리고 11일이 우리나라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즈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대형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다음 주는 일단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의 대형주가 다시 신고가를 뚫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 그리고 사실 로봇 종목, 그쪽은 지금 실적이 말을 해주는 펀더멘탈의 그런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센티먼트로 할까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급 같은 부분.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자금이 대형주로 쏠릴 것 같다는 흐름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이제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순간에 알테오젠이 오전에 크게 밀렸죠. 그렇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순매도 1위가 결국은 이제 양매도 1위가 결국 알테오젠이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래, 로봇주 일단 뭐 다음 주에 대형주 가면 아무래도 이쪽은 좀 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로봇주를 매도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 한 주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초 그 정도까지는 일단 로봇주가 본격적으로 다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자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노이즈도 들려왔고, 그리고 수급에 따른 논리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특히나 대형주가 다시금 신고가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신고가를 뚫고 갈 때 나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계시게 된다면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한 타이밍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좀 템베거처럼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증권가에서 20년 넘는 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파일인데, 이 파일 받아보면서 나는 이번 주말 동안에 날씨도 추운데 한번 집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일단 긴급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또 할로자임이 또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출렁임을 가져갔는데 이 부분이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알테오젠이 뭐 마이너스 12% 정도 폭락을 했죠. 제가 되게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좋은 타점을 많이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 그래서 막 매수를 갖다 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 또 이제 장기 투자의 주주가 또 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마이너스 12%라는 이런 수치가 사실 그 코스닥 이 종목에서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락률이냐 되게 놀랍습니다. 자, 일단 오후에 이제 전태현 그 알테오젠 부사장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갖다 반박 기사를 냈어요. 크게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그 할로자임과는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가 다르다 구조가. 그래서 두 개가 결국은 특허에서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이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거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지 독일의 이제 지방법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갖다가 알테오젠이 유럽 전체로 이제 지금 확대를 갖다가 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갖다가 하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극히 적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이 가처분은 어쨌든지 그 일시적인 유통 제한일 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특허 본안 소송에서의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그냥 노이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히 뭐 이견을 갖다가 제시를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그동안 추천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워낙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네, 다 맞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기회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 기회는 기회인데 우리 좀 급하잖아요, 마음이.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오늘 샀는데 월요일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에 또 언제 매수하면 될지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알테오젠의 특허 그 관련해서 폭락한 이슈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2024년 11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에도 사실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그렇죠? 4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주가가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부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 4,0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공부방에서 함께 공략한 타점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지나고 보면 눌림 뭐 그래 뭐 괜찮고 뭐 사람들이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제 이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때가 실제로 폭락을 갖다가 하고 진짜 무섭게 폭락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노란색 부분들 있잖아요, 타점들. 이게 사실 바로 다음 날 혹은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거의 10% 무조건 기본 10% 이상 그리고 막 15% 그런 반등이 나왔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45만 원부터 해서 30만 원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밑을 갔다가 하회를 하죠, 그렇죠? 얼추 봐서는 한 27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27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로 치면 한 15%짜리죠. 15%짜리가 되게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중에 3번을 공식적으로 공략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탈피를 갖다가 한 이쯤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제 오히려
그 형인우라는 그 대주주가 오히려 이제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상승 랠리를 갖다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런 주식 되게 재밌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하이닉스 막 스윙을 갖다가 하면서 사실 이런 종목은 약간 좀 노련한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먹잇감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알테오젠도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주식은 너무 잘 아는 주식이고 탄탄한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물려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물려도 되는 가격대.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돈을 진짜 한 뭐 지금 주식 투자를 한 1억 정도로 갖다가 하는데 물론 이제 막 뭐 분산 투자를 해서 뭐 20종목, 30종목, 뭐 40종목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20%, 30% 수익 내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한 방짜리잖아요. 한 방짜리. 내가 만약에 돈이 1억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네. 시가총액 1위짜리 대형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어쨌건 지금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3, 4천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익이.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한 7, 8년 정도 늦게 특허를 갖다가 취득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늦게 특허를 갖다가 받다 보니까 많이 약점을 갖다가 보완을 했겠죠. 그리고 특허 만료 기간도 늦고 약점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원래 할로자임의 그런 그 SC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갖다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로자임도 물론 대형 회사들하고 계약을 갖다 파트너로 계약을 했는데 알테오젠은 파트너로 거래하는 상대방들이 할로자임하고는 비교가 좀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뭐가 비교가 어렵냐 하면 첫 번째 지금 알테오젠이 거래를 갖다가 하는 가장 큰 파트너가 지금 머크죠, 그렇죠? 머크. 키트로드라는 세계 매출 1위 그런 단일 품목으로 세계 1위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는 40조 나옵니다, 40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도스. 이쪽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뭐 지금 뭐 세계 1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치 산쿄도 있죠. 이제 이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ADC 쪽에서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 그러니까 약간 좀 바이오 쪽에서는 혁신적인 그런 섹터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기업들을 다 파트너로 가지고 있으니까 할로자임으로서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바짓거리를 잡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뭐 코스닥 뭐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를 갖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뭐 하이닉스가 아니고 진짜 뭐 시가총액 한 뭐 2,000억짜리 코스닥 반도체 회사가 만약에 폭락을 했는데 제가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시가총액 뭐 2위 400조짜리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코스닥 1위 알테오젠 이런 기업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점은 그거죠.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을 갖다가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55만 원에서 지금 45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전에 학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V자 반등 정도는 몰라도 되게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면 의외로 조정이 사실 이게 한 2달 정도 되는 조정이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는 조정에 낙폭이 정말 현기증나게 상하 15%, 20%가 순식간에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만약에 거꾸로 타면은 만약에 뭐 이제 돌파하나 그러고 사면은 죽음인 거죠,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마이너스 10% 찍히니까 이 흐름을 되게 잘 타면 순식간에 계좌 수익률이 이 한 종목에서 진짜 뭐 한 30% 정도가
뭐 점프업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블루칩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회를 보셔야 되고 아마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타점을 잡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기회인 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건 사실 뭐 제가 뭐 방송을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공부방에 오시면 이제 많은 좀 힌트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사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바로 이제 한 3일 만에 한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하락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가 한 길면은 2주 그리고 짧으면은 한 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은 결국 파이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순식간에 만약에 6천억 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차피 4천이란 파이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분간. 그럼 이 4천이란 파이에서 만약에 시장의 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진짜 뭐 펀더멘탈 강한 그런 뭐 혹은 만약에 진짜 최근에 가장 많이 폭락한 조선주나 방산주로 만약에 몰렸다. 그럼 이런 쪽은 안 좋겠죠. 그렇죠? 되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로봇주 같은 경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두 번을 갖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이제 한 2달 전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은 이제 뭐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항상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아는 시가총액 뭐 최소 몇 조에서 몇십 조, 몇백 조짜리 종목을 갖다가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1일 1 ETF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하나 정도의 ETF를 갖다가 공략하려고 요즘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 원자력 ETF를 오늘 공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오늘 원자력 ETF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6.7%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업종 자체가 6.7% 올랐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렇죠? 보시면 이게 지금 3분 차트거든요. 3분 차트에 제가 얼마의 매수를 갖다 했냐면 11,200원에 매수했어요. 아침에 약간 고점에서 내려올 때 여기 눌림목, 바로 눌림목에 아침에 한 9시 5분, 10분 그때 매수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소형주, 테마주 혹은 급등주 만약에 그런 거를 갖다가 이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오르면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오르고 막판에 또 오르고 6.7% 오른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이게 지금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이에요. 가장 지금 비중이 큰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오늘 정작 두산에너빌리티는 1.7%밖에 못 올랐어요. 재밌죠? 자, 이 6.7%라는 수익률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현대건설하고 BHI. 나머지는 다 못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웬만한 종목보다는 ETF가 더 낫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ETF는 저도 편해요. 제가 이제 뭐 ETF로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갖다 해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물어보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마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 뭐 이건 뭐 그냥 뭐 섹터고 그러고 이게 지금 1일 1픽이니까 보통 이제 투자 기간이 보통은 3일 내 스윙 투자를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물론 이제 오늘 뭐 마무리를 했어요. 또 이제 왜냐하면 1일 1픽이기 때문에 다음 주 뭐 계속 또 이제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가 공략을 한다고 그랬어요. ETF에다가 주도주 하나까지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거겠죠. ETF도 공략하고 현대건설도 공략하고. 아마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플레이를 하다 보면 주식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진짜 뭐 한 10분, 20분 그거 보면 끝이죠, 그렇죠? 별로 신경도 안 쓰여요. 그래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사우나를 하셔도 되고 그냥 본업을 복귀하셔도 되고 뭐 골프 치셔도 되고 되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계속 이제 일일 일픽 하루에 하나의 ETF를 갖다가 계속 공략을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테오제는 제가 이제 이때 뭐 신고가 돌파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신고가 돌파했죠, 그렇죠? 55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19% 그리고 한 달 만에 한 뭐 30여 프로, 40%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원칙이 다 있으실 텐데 나만의 투자 원칙 그런 부분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 어떤 투자 원칙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자산을 꾸준히 계속 배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뒷부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투자의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 우리 또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매매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시를 해드렸는데 3일 동안에 이 큰 종목이 15% 넘게 또 상승세를 가져갔죠. 오늘장에 다소 약한 흐름이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봐야 될지,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의 주특기가 이 하락하는 종목에 이 상승 나올 만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번 발굴해 내보고 싶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대형주 위주로 튼튼한 펀디멘털을 갖고 있으며 내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들 타점은 뭐가 있을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만의 이 노하우,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까지도 제공받아보면서 나는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알찬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나도 내 자산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계좌관리 노하우 10배구까지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혹은 낙주매매 기법, 수익매매 기법 등 우리가 활용할 만한 이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계좌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노하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한 해가 가는 게 되게 들뜨기도 하고 또 되게 또 약간 좀 찹찹한 기분도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일일 ETF로 공략을 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도 공략을 갖다가 물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오면 당연히 공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ETF로 갖다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사실 뭐 노후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뭐 ISA나 그런 뭐 연금 그런 쪽으로 이제 ETF로 갖다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막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일단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뭐 대형주 뭐 ETF 그래 뭐 그리고 뭐 주도주 뭐 그런 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 일단 뭐 주식은 그래도 아무래도 막 진짜 확 가는 거 막 추격 매수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 올해 이제 지수가 한 70% 정도 올랐죠. 그렇죠? 70%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70% 이상 나셨나요? 네.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한 몇백 분 정도 있으신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 자료를 갖다가 캡처한 거죠, 그렇죠? 뭐 증권사에 이제 저도 이 증권사를 갖다가 과거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이제 캡처 화면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계좌 수익률 커브. 이분이 이제 5월 6일에 저한테 처음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9월 25일에
100%, 2배가 낮다고 이제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죠. 당연히 뭐 주식을 뭐 하다 보면은 바로 수익 나는 것도 있고, 뭐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이 있을 때에는 뭐 중간에 폭도 있고, 그런데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단타 막 무슨 대선 테마주 막 그런 거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뭐 뱀 게임, 뱀 주사위 놀이가 있었는데 잘 가다가 한 방에 순식간에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잘 가다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계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계단식 자산 관리를 갖다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또 다른 분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기 전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갖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에 아주 된통 손해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4월 한 달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이제 뭐 기존 거 정리하고 뭐 막 했겠죠, 그렇죠?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때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이 50%가 급등을 한 거예요. 한 달에 계좌 수익률이 50%.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5개월 만에 100%가 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퀀텀 점프를 갖다가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1년에 몇 번 있겠죠.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고 나면 계좌 수익률이 팍팍 뛰게 되겠죠. 실제로 수익률에 가장 기여를 갖다가 포트폴리오 보통 어떻게 짜냐면요. 매매를 되게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스윙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보면은 소형주가 없죠, 그렇죠? 나는 뭐 핫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신규 테마주 하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주식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중대형주 포트폴리오, 주도주 포트폴리오, 그리고 대형주 스윙. 그러면 한 달에 50% 수익이 어떻게 났느냐? 자, 보시면 이제 5월에서 6월 달에 이제 한전 기술을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2배 올랐죠. 이 2배가 어떻게 타점을 잡았냐면 이거예요. 네, 한전 기술 매수하고 바로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한 뭐 60, 70%가 올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막 급등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이게 주도적으로 따라 산 게 아니에요. 가장 시세의 초입이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하기 바로 전 시점. 그럴 때 매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이제 하나그룹주, 그래서 하나오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8, 9월 달에 하이닉스, SK스퀘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1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렇죠?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를. 그래서 뭐 계좌 뭐 보내주시는데 110%짜리 하나, 그리고 30%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계시고 막 그러세요. 9월, 10월은 두빌,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주도 섹터를 갖다가 번갈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뭐 적어도 30%에서 100%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익률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대형주 단기 스윙. 대형주 단기 스윙은 뭐 아시다시피 자, 5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한국금융지주가 있었어요. 10만 원에 매수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18만 원 뭐 그렇게 하죠. 80% 수익 났죠. 근데 중간에 이틀에 16%짜리 이것도 제가 매수를 갖다 해서 바로 한 이틀 만에 16% 수익을 냈어요. 이런 게 스윙이죠, 그렇죠? 재미있는 점은 이 당시에 한국금융지주를 언제 매수했냐 하면 프리마켓, 그러니까 아침 8시 5분, 10분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게 제대로 상승할 거라는 거를 갖다 알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수익을 다 내고 매도 한 번도 안 하고 다음날 프리마켓에 아침에 떴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1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도주 포트폴리오 매매하고 이렇게 단기 수익 매매가 두 개가 결국 가장 큰 줄기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ETF 스윙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보시면 뭐 밑에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해드린 내용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를 이제 14만 원에 매수를 해서 뭐 30만 원 이때도 지금 보유로 갖다가 하고 있는데, 11월 달부터는 이제 그 하이닉스를 갖다가 스윙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지금 60분 차트인데 11월 달에 보시면 하루에 10%짜리 하이닉스, 그리고 이틀에 10%짜리, 이틀에 10%짜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이닉스나 알테오젠 이렇게 진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 주식들은 진짜 이렇게 스윙 투자할 때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갈 수 있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투자 대상입니다. 자, 섹터 ETF. 이게 얼마나 재밌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2차전지 ETF로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7%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면 ETF도 엄청 좋은 투자였어요. 이거 사실 뭐 한 달에 한 4번 정도만 이런 거 뭐 잡는다고 하면 뭐 이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를 갖다가 뭐 당일에 14%, 그 다음 날까지 해서 16%를 갖다 수익을 냈을 때, 증권주 ETF가 당일에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ETF가 되게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에 이제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라는 그 ETF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ETF가 한 주의 가격이 얼마냐면 600불이에요, 600불. 그러니까 하나라면은 거의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이 앞으로 커가면서 ETF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시기가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조사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60%의 사람들은 ETF로 주로 투자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쪽에 있어서는 제가 뭐 가장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의 그 가장 뭐 배경이 되는 건 당연히 리스크 관리겠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거는 결국은 그만큼 자산을 갖다가 안전적인 자산을 갖다가 투자하되 리스크를 되게 적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결국은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올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그렇죠? 물론 올해도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겠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공부방에서 이렇게 스윙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런 PDF 자료를 갖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눈도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한 2-3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수급 쪽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로 많이 뿌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템백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핵심 노하우만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방송 끝난 이후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2달 만에 이제 하이닉스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하이닉스. 요즘에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오늘도 뭐 시장은 좋았는데 하이닉스는 뭐 장중 내내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제 삼성전자는 잘하면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당연히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그 AI 버블론 이슈로 지금 조정 중이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 관련주가 구글이 강하면은 이제 하이닉스 조정받고 또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이틀 정도 급락을 하니까 하이닉스도 힘을 갖다가 잘 못 받는 흐름을 보였어요. 밤새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를 쭉 봤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전방 소매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결국 포기하고 AI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은 사실 품귀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계약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막 철회하고 막 지금 그런 것도 나오고 있죠. 주요 제품 다 완판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완판되고 있는데요. 공급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다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6년 내년의 영업이익은 무려 80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잘하면 200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주가가 조정 중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FOMC 전후해가지고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뭐 오늘 종가 정도, 목표가는 65만 원 정고점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5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향방 같이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시거나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춥기 때문에 또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두 다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